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TV 김현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과징금 행정 처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종종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징금이 과도하게 산정된 걸 모르고 그냥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얘기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이 일을 처리하다 보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사들이 행정 심판을 하다 보면 그래서 과징금 산정이 잘못된 걸로 해서 일부를 감경하거나 그 해당 처분을 취소를 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적게는 몇백에서 많게는 수천 정도 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제가 상담한 건도 그분이 한 50%를 더 내게 되었습니다. 그 50%는 한 1,000만 원 정도 넘거든요. 그 금액을 이제 납부를 하셨다가 우연찮게 이제 기간이 조금 이미 납부를 했는데 이제 뭐 저를 이제 아는 그런 면식을 통해서 행정사님이 이게 제대로 된 건가 해서 물어보셨죠.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 좀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업한 지 얼마가 안 됐습니다. 기껏 이제 계약해봤자 이제 4개월, 5개월 됐는데, 이제 좀 잘못된 어떤 식품을 판매를 해서 식품위생법으로 이제 걸린 분이십니다. 근데 식품위생법에 걸려가지고 이제 과징금이 산정이 됐는데, 공무원이 굉장히 사무적으로 이분들 이익에 부합해서 어떤 그런 과징금을 산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법 원칙 중에 뭐 과잉금지 원칙, 뭐 최소침해 원칙에 따라서 이 처분을 당한 사람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이 될 수, 부합할 수 있도록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많은 어떤 과징금이 산정된 부분인데, 그래서 과징금 산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지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과징금은요, 할 때, 영업정지를 가름해가지고 과징금을 처합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그러면 어떻게 보느냐. 영업정지 보통 1개월, 2개월 나오는데, 1개월은 30일로 봅니다. 30일로 보고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매출이 있는 사람은 전년도 1년 매출을 갖고 따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환산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이분 같은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해봤자 3, 4개월입니다. 올해 개업을 하셨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년도가 없잖아요. 전년도가 없으면은 최근에 발생된 매출을 갖고 환산해서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업했을 때는 한 10일 정도 영업을 하셨고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4개월 정도 영업을 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이 4개월간 평균적인 월 매출을 산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2월 달 같은 경우에 10일을 했으면 이 10일치 중에서 이거를 2월 달의 일수를 맞게 그 2월 달에 맞는 월 매출을 환산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3, 4, 5개월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 매출을 다 더해 줍니다. 이 매출을 다 더하면 이 4개월간의 평균적인 매출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평균적인 매출을 구해서 이거를 갖고 1년간의 어떤 총 매출로 환산을 합니다. 1년간 총 매출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되게 되면 시행령 이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보면은 과징금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는 각 등급별로 1년간 총 매출 금액을 적용하는 어떤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예를 들면 몇 천만 원에서 얼마까지, 몇 억에서 몇 억까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산정된 총 매출이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내가 7등급이다 하게 되게 되면 7등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일 매출 한 31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31만 원 곱하기 30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개월은 3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곱합니다. 그러면은 그 과징금이 정확한 과징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내 매출을 이렇게 그 공무원이 그냥 매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서 그냥 줄 게 아니라 공무원이 준 거하고 만약에 공무원이 뭔가 이제 납부서를 주잖아요. 그럼 내가 계산한 방법을 맞춰가지고 공무원한테 너무 과하게 산정됐으면 이걸 적극적으로 어필해가 줄이는 방법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공무원이 계산한 것만 근거해가지고 납부하시다 보니 1,000만 원 이상이라는 돈이 더 과도하게 납부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행정 심판을 통해 가지고 구제해서 이제 받았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이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요. 세금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과징금, 행정기관의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총 매출이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과징금이 어떤 금액이 산정됐을 때에는 그 구하는 방식이나 공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출 근거라든가 재반 사정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대로 산정됐는지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시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른다면은 이제 행정 전문가들한테 맡기셔서 뭔가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아보는 것들이 불이익한 어떤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 관련해서 과징금 잘못된 산정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이 과징금이라는 거는 행정법 모든 부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행정법이라는 건 제가 알기로 한 3천여 가지 법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법들이 다 적용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개개격으로 그 법에 해당되는 법에 저촉되는 분들이 많겠죠. 의료법은 의사분들, 뭐 여러 가지, 어떤 법은 누구분들, 이게 다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어떤 법들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법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과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 과징금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상 과징금을 산정하는 어떤 기준이나 계산 방법, 매출 자료들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손해가 없습니다. 예.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